안녕하세요. 정병기입니다. 최근에 발간한 제 시집 엔딩 크레디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월 10일에 발간됐는데요. 제 두 번째 시집입니다. 첫 시집이 2019년에 발간됐습니다. 오독으로 되는 시가 그것인데요. 이듬해에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의 문학나눔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고요. 근데 이 시도 뭐 그만큼 주목을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시집이 대부분 주변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뭐 친구들 이야기 이런 것을 주로 담고 있죠. 제 첫 시집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집은 그것을 벗어났죠. 좀 더 깊이 있게 쓰고자 노력했는데 과연 그럴지는 또 독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집을 내고 4년 6개월 만에 이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요. 물론 제가 시조도 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 권의 시조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평론집도 작년에 한 권 발간했고요. 이것에 대한 출간 기념 강연도 제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이 엔딩 크레디트라는 제목은 원래 제가 초고를 넘겼을 때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집부에 계시는 박민혁 시인께서 제가 영화 평론을 같이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초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엔딩 크레디트라는 제목이 좋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글을 주로 쓰자고 주장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시집 제목에까지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꺼렸는데 곰곰이 씹어 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박미혁 시인의 제안대로 이 시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영화 평론하는 이제 평론가 동료들도 이 시집을 받고 제목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박민혁 시인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웅숭 깊거나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시인의 말에 썼습니다. 이것은 제 실론이기도 한데요. 저는 재미있는 시를 쓰거나 독자에게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의미로나 어떤 그 삶을 성찰한다거나 뭐 이런 웅숭 깊은 의미를 주는 그런 시를 쓰고자 합니다. 과연 이 두 번째 시집도 그럴는지는 물론 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하실 문제고요. 저는 성의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제 두 번째 시집 엔딩 크레디트의 출간 기념 강연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시집에서 다섯 편의 시를 선별해서 이해하기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제가 이 시를 쓰면서 어떤 감정 또는 정동을 가지고 썼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변심한 사람은 미안해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라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잔인한 사람. 자, 실제 이런 걸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죠. 바람난 사람, 변심한 사람은 뭐 미안해 하면서도 미안하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완곡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말 자체로 듣고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는 뜻이니까. 다시 말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너도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짧은 시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가슴 속에 울리는 음악을 듣는 것이라 했다. 토끼를 보았는데 알고 보니 도끼였다. 도끼를 보았는데 귀가 보인다. 잘린 귀다. 귀는 불빛을 듣는다. 불빛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물밑이다. 물 밑에 물이 없다. 소리 없는 물이다. 없는 물은 소리가 그립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물소리가 아니다. 지느러미 엄불리는 소리, 올챙이 당식거리는 소리, 이끼 단방이는 소리, 돌이 갈마드는 소리, 바람이 노그라지는 소리, 숨이 숨쉬는 소리까지 지구 중심에서 울리는 음악이다. 숨이다 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귀를 쫑긋 세우면 물밑에서도 불빛을 보고 도끼에서 토끼가 보인다. 한 귀만 세워도 서로의 가슴속에 울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다소 길죠. 자유현상, 자동기술법을 좀 활용했는데요. 사랑은 서로의 가슴속에 울리는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구절을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이 시를 썼는데요. 도끼에서 도끼를 보고 도끼를 봤더니 도끼날이 귀같이 보였고 한 개니까 도끼날이 잘린귀처럼 느껴졌고요. 그 귀는 무엇을 듣는 것인데 불빛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빛을 공감각적으로 들었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불빛의 반대되는 말도 물이죠. 물밑을 떠올렸고 물 밑에는 물이 없고 그러니까 소리 없는 물이겠죠. 그런데 소리가 없으니 소리가 그리워요. 근데 물이 흐르는 소리니까 물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지느러미 엇물리는 소리라든가 올챙이 당식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끼가 단방이는 소리, 돌이 갈마드는 소리, 바람이 노그라지는 소리, 숨이 숨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을 이제 떠올렸거든요. 아, 이것은 지구 중심에서 울리는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숨이 다할 때 마지막에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청각. 자, 그래서 이 청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민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조금 세워보자. 그러면 물밑에서도 불빛을 보고 도끼에서 토끼가 보이고 라고 지금까지 첫 행에서부터 쭉 내려온 걸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첫 행으로. 그래서 한 귀만 세워도 우리는 서로의 가슴속에 울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마지막으로 연결했습니다. 제목을 여기서 따왔고 또는 제목을 여기로 소환을 했던 거죠. 자, 구체적인 감상은 독자 여러분께 맡기고요. 우리는 모두 곰놈에서 왔다. 이 시는 원래 이 초고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시인이 엔딩 크레딧을 제안해 주셨고 그것이 훨씬 더 좋아서 바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집 여백에 비친 무지개, 밖을 보니 없는 무지개다. 창문을 투과해 여백에 와서야 문이 생겼다. 물로 이루어진 둥근 문, 그 안에는 누가 살까? 눈물로도 무지개를 만들 수 있나? 눈물문, 세상을 거꾸로 보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귀가 뾰족한 요정들이 사는 곰놈의 계곡,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흐르는 계곡, 쌍무지개 위에 감남 같은 두 망루가 떠있다. 곰놈곡을 나가면 눈물은 슬퍼서 흘리고 아파서 흘린다. 어쩌다 기쁘거나 행복해서 흘릴 때는 잠시 곰놈곡의 데자뷰를 본 것이다. 막 태어난 아기를 낳는 아빠의 눈, 그 아기에게 첫 젖을 물리는 엄마의 얼굴, 물문 안에는 지느러미가 뾰족한 물고기도 살겠지. 7가지 색깔의 자취를 끌며 헤엄치고 해녀가 물질하는 곳, 시집은 젖지 않는다. 빛으로 이루어진 문, 빛이 젖어 물이 되면 곰놈곡이 떠오를 거야. 자, 빨간색 글씨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좀 언농이 있습니다. PUN 말장난이라고도 하죠. 자, 시집이 첫 행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행에 또 시집이 나옵니다. 시집으로 열고 시집으로 닫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시는 제 시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 이야기들로 얽혀져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 시집의 표제지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 시집을 뭐 대표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 저희의 어떤 시상들을 좀 모아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물로 이루어진 둥근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이제 부분인데요. 이 둥근 문 옆에 괄호로 지포자를 썼어요. 이 지포자가 생긴 게 집 같기도 하고 문 같기도 하고 무지개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생긴 게. 자, 물은 원래 옛날 말로 물이었어요. 물. 그리고 문 중에서도 지게라는 게 있습니다. 지게라는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이게 지포자가 지게호자라는 거 연결되는데 그래서 물문이 원래 무지개의 어원이에요. 물문. 그래서 옛날식으로 무지개가 지금의 무지개로 바뀐 거죠. 어이의 개가 아이로 바뀌고 무가 무로 바뀐 거죠. 무지개 어원이 그렇답니다. 자, 이 호는
이 지게 호자, 이 집호자는 지게 호자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 지게는 옛날 집에서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 또는 부엌의 바깥문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게는 문을 얘기하죠. 문의 한 가지겠지만 그래서 물문이 무지개가 다시 말해서 물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문을 떠올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짙은 빨간색, 이제 두 번째 연의 첫 단어, 눈물문이죠. 눈물문. 자, 물문은 무지개였습니다. 앞에 눈을 덧붙였어요.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다 이걸 뒤집으면 곰눈곡이 되는데, 볼까요? 물문은 무지개를 지칭한다고 했죠. 눈물문은 물문에다가 눈을 붙이면 눈무지개인데, 이 눈무지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무지개일 수도 있고, 상대방 눈에 비친 무지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자, 물문이라는 것을 한번 상하로 뒤집어 봅시다. 곰놈이 되죠. 곰놈.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 아니에요. 골룸이. 곰놈. 그걸 떠올릴 수도 있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곰놈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색적인. 그래서 저는 이게 글씨체가 어떤 계곡 같은 것을 좀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곰놈을 계곡과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물문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로 뒤집으면 곰놈곡이 되죠. 역시 계곡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문을 곰놈곡으로 했고 눈물을 물문으로 그렇게 또 상호 뒤집어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귀가 뾰족한 요종들이 사는 계곡이고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게다가 쌍무지개가 뜨는 망루가 있고 다양한 흘러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뭐 다양한 눈물이 있는 계곡. 그것이 바로 첫 아이를 안고서 우는 아빠의 눈, 또 엄마의 눈, 이것을 다 떠올립니다. 사실 눈물은 삶 전체, 사람 자체를 얘기합니다. 눈물은 뭐예요?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행복해서도 울죠. 그래서 한두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희로애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한 시입니다. 처음부터 도돌이표라는 시입니다. 영화평론 단톡방에 처음부터 도돌이표라는 시니어 배우 공개 오디션 공고가 올라왔다. 내게 응모해보지 않겠냐고 묻는다면 내가 할 줄 모르는 건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치와 연기를 가장 못한다고 대답하겠다. 그래서 나는 정치학과 영화평론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모른다는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다. 가장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그 정도면 잘 아는 것이니 실제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에 홀딱 넘어간다면 나는 아직 정치와 연기를 모르는 것이다. 이 모르는은 진짜 모르는이다. 횟집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다. 처음부터 도돌이표라는 시니어 배우 공개 오디션이 진행된다. 서로 인민주의라고 비방한다. 인민주의를 주의하라. 인민주의를 인기영합주의로 간주하는 허수아비 전법이다. 자신의 연기에 신경쓰기보다 상대방 연기에 싱크 흠을 내려고 혈안이다. 연기는 정치단은 아니지만 정치는 연기다. 우왕좌왕 아시타비. 선장이 바뀌면 배가 불탄다. 허공으로 추방돼 구름처럼 흩어져 비도 내리지 못하고 사라진다.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처음부터 도돌이표는 시니어 배우 캐스팅 보우트다. 사라진 연기가 먼지로 돌아와 연을 맺고 기가 찬다. 군주 민수라 하고 제주 복주라는데 제주는 국민이 넘고 복주는 정치배가 마신다. 자, 이 시에도요 빨간 이렇게 표시한 주의할 시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횟집 데모크라시인데요. 이탈리아의 북부동맹이라는 이 포퓰리즘 정당이 있는데요. 분리주의입니다. 근데 이 정당은 북부 주민들이 로마 정부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어떤 그 인기주의의 정치를 펼쳤던 정당인데 실제로 분리를 하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분리주의를 외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꿨죠. 자, 이 북부동맹이
권력을 노리는 몇몇 정치인들이 피자집에 모여가지고 피자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급조한 정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치 이념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당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슬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횟집에서 술 마시고 회 먹다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논의한 거죠. 근데 이들은 실제로 정치 철학도 이념도 매우 박약하고 부박한 그런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를 주의하죠. 이즘의 주의가 아니고 경계하라는 의미의 주의를 단어를 썼어요. 포퓰리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포퓰리즘이 원래는 러시아의 버나로드 운동이나 미국의 인민당 운동이나 이 19세기 말에 일어난 이 포퓰리즘 운동은 당시의 귀족들 엘리트 정치를 반대하면서 진정한 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아주 훌륭한 운동이었어요. 민주주의적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히틀러, 무솔리니를 거쳐가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완전히 대중 인기 영합주의, 권력만 쟁취하려고 감성적인 선정과 선동을 일삼는 카리스마적인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이분법적으로 적과 아를 구분하고 아는 우리는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적이고 악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그런 정당들, 말하자면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스트를 전락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싱크홀 같은 커다란 흠만 내려고 한다. 누구? 상대방에게. 상대방 정치인들에게, 상대방 연기에 그런 싱크 흠을 내려고 하는 거라고 제가 이 싱크홀과 흠을 합해가지고 싱크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왕좌왕. 이것도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우왕좌왕, 갈왕자가 아니고 임금왕자를 썼습니다. 왼쪽으로 봐도 왕하고자 하는 놈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왕하고자 하는 놈이에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군림하고자 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요. 아시타비. 내로남불이죠. 자, 이런 정치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선장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배를 올바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는 정도도 아니고 배가 불타버려요. 왜? 정치 보복을 하니까요. 정치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민들까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도대표라는 이 시니어 배우 오디션은 결국은 캐스팅 보우트다. 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또 캐스팅 보우트에서 VOT를 쓴 것이 아니라 보우트, BOAT를 써가지고 보우트로 연결시켰습니다. 캐스팅은 뭐예요? 영화 연극에서는 배역을 섭외하는 거죠. 그걸 캐스팅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우트, 배다, 보우트. 보우트가 아니고 보우트. 자, 군주, 민수, 제주, 복주라는 말이 있죠.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래서 백성은 배를 뒤집기기도 하고 띄우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나라 정치를 봤더니 제주는 국민이 넘는데 복주가 여기서 무슨 의미를 썼어요? 제사 때 올리는 술이잖아요. 이것을 정치배가 마신다. 이때 배는 보트가 아니고 정치배, 한량 뭐 이런 꾼을 얘기하는 거죠. 몰이배 할 때 배자입니다. 자, 이 시 역시 고난 평론가가 해설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일부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병기는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그는 시인이자 정치학자이며 영화평론가다. 이번 작품의 시적 화자 나는 정치와 연기를 모르고 정치와 연기를 가장 못한다. 우리는 나가 정치학과 영화평론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가 정치와 연기 영화라는 자신이 잘 모르고 잘 못하는 영역에 전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나 또는 시인은 자신이 정치와 연기 영화를 모른다는 사실을 그것을 잘할 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시에서 나는 처음부터 도돌이표라는 시니어 배우 공개 오디션 공고에 주목한다. 나는 정치학을 전공한 시니어의 입장에서 데모크라시나 민주주의 또는 인기 영합주의 등 다양한 정치 형태 또는 정치 체제를 언급한다. 연기와 정치에 관한 폭넓은 관심의 소유자인 나에 의하면 정치는 연기다. 자신의 연기에 신경 쓰기보다 상대방 연기에 싱크홀을 내려고 혈안이다 라는 나의 문장은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적확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 포퓰리즘 등의 이름표를 단 한국 정치의 연기가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도돌이표처럼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병기의 진단은 독자들에게 길고 진한 사유의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자, 여기서 빨갛게 표시했는데요. 싱크홀이라는 단어를요. 원래 싱크흠을 제가 싱크홀과 흠을 합해서 쓴 조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해설에서는 그 싱크홀 원을 그대로 썼네요. 실수로 보입니다. 근데 이 고난평론가에게 고마운 것은 이 도돌이표라는 제 제목을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해설에서는 분명히 도돌이표가 그 처음부터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정치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죽음에 관한 한 연구. 이 시가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1, 2를 생략하고 3만 썼습니다. 3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묻느냐고 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묻는다. 공포가 사라진 순간, 언어가 사라진 세계, 없는 언어의 공포, 권선징역도 아닌, 농공행성도 아닌, 선발과 소멸의 영원, 그곳의 아우슈비츠. 죽으면 죽음도 없다. 죽음의 언어도 없다. 없는 죽음의 영원. 죽음 앞에서 비겁한 자는 겁이 없고 죽음 앞에서 당당한 자는 언어를 갖는다. 죽음의 세계는 언어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 없는 공포의 언어 지평선 저쪽이다. 이곳에 존재하는. 역시 빨갛게 표시한 시어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략된 1, 2 연에 권선징악과 농공행상과 관련된 시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성, 우리 행성을 얘기하기 위한 거고요. 농공행상이 뭔지 알죠? 농공행상이 이루어지는 행성. 공을 논하고 벌을 논하는, 벌을 행하는 그런 행성, 우리 지구입니다. 누구에게 공로를 상을 주고 누구에게 죄가 있어 벌을 내릴까?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권선, 징악인데 권선징악이 아니고 징역과 같은 우리 행성이 그런 의미를 앞에 썼기 때문에 역시 언농을 펀을 통해서 그래서 반복한 겁니다. 선발과 소멸,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아주 명작이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얘기가 나옵니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절멸 수용소였죠. 태워 죽이고 가스에서 질식시켜 죽이고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거에서 하인으로 부려먹을 사람들 또 선발을 하죠. 원래 선발이라는 것은 우리 학력고사나 뭐 이런 것처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도 선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소멸하는 삭막하고 끔찍한 그런 끔찍한 또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것이죠. 자, 죽음의 세계에는 언어가 없다고 제가 썼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사건의 지평선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블랙홀 저 안쪽이에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언어와 연결시켜서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라 언어의 지평선이라고 썼습니다. 블랙홀 안에는 언어가 죽음이니까 언어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곳에 존재하는 말을 제가 덧붙임으로써 그것이 서로 또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어 지평선 저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과 삶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또는 서로 반복되고 또는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복합적인 것을 영혼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고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고난 평론가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인용한 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죽음에 관한 한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이다. 정병기는 이 시에서 이 행성 또는 우리 행성에서 거주하는 인간의 독특함을 이야기한다. 시인에 의하면 자연의 빛이 흰 것이라면 인간의 색은 검은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검은색은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시의 제목인 죽음에 관한 한 연구는 삶에 관한 한 연구이기도 하다. 정병기의 죽음 또는 삶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언어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시인이 이해하는 죽음의 세계는 언어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 또는 언어가 사라진 세계이다. 곧 그가 생각하는 삶의 세계는 언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 또는 언어가 남아있는 세계이다. 정병기가 파악하는 죽음과 삶은 언어를 매개로 영혼을 지향하며 움직인다. 자, 지금까지 제 두 번째 시집 엔딩 크레디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